또 우리 정당에는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치검찰의 피해를 직접 당하셔서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격수당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비서관님 준비되셨죠? 네. 자, 첫 번째, 문화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소청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사사법 절차 가급적이면 경험 안 해보신 분이지만 형사사법 절차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기소 수사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기소 단계. 그렇죠.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예전에는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한 명이 다 했어요. 네. 누가 했죠? 아니 이제 또는 원님. 그래서 원님 재판이라고 그리 됐죠. 근데 그 왕조 시대 때는 왕이 전권 행사했죠.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을 이權利 구별해야 된다. 재판하는 사람, 재판에 넘기는 사람 구별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되겠다. 국민이 재판에 넘기고 본인이 재판하면 그 공정한 재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판에 넘기는 내용을 조사하는 건 수사란 말이에요. 근데 수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유죄 확증 표량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정치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관의 본능은 인정.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수사를 해야 된다. N수에 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사의 결과물을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를 재판에 넘기고 한 것인지 과장된 거 없는 거죠. 소위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걸러주는 단계가 기소의 단계인데 기소를 뻗지 말 건지.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도 이게 나눠야겠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단계는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 전 단계에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 나눠야겠다.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나누고, 또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 나누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 나누고, 이것이 보편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 나뉘어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검사한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습니다. 잘못된 형사사법제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을 정상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검찰권 원활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데 있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어 있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검찰의 목표, 검찰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찰 개혁을 제가 정상화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6글자로 설명하면 뭐가 되어 있어요? 수사, 기소, 분리. 6글자.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 6글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모든 건 다 그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투이가 그러면 이제 네가 내놓은 법안 그거 보면 다 이해가 나와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검찰의 수사 기소가 없어요. 네. 검찰이 하나 수사 기능을 떼내야 했잖아요. 떼내고 나중에 검찰에 남는 게 뭐만 남아요? 기소만 남잖아요.
이 기수와 공소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검찰청장이 뭐가 됩니까? 공소청. 공소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이 되는 거고. 그럼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은 수사는 누가 해요?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거야. 경찰이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유명사죠. 그래서 그 검찰로부터 분리된 떼낸 수사 기능을 맡는 기관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경찰이 아니고 경찰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한테 분리된 수사권이 경찰한테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냐? 중대범죄수사청. 중대수사청은 경찰이 아닙니다. 중대수사청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중대수사청은 겁니다. 그럼 중대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검찰청은 뭘로 남아요? 공수처. 그 다음에 검찰이라도 수사랑 누가 맡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괜찮은 거예요. 경찰 관계가 없어요. 왜요? 네. 수사만 해요. 네. 경찰 관계가 없습니다. 수사만. 네. 경찰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경찰은 변화가 없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더 세지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경찰의 권한은 더 세지 않는다. 달라지는 게 없다. 약해지다. 달라지지 않는다. 검찰이 많은 게 수단 중요하다. 그런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 백선희 의원님께서 공소청 과정에서 청을 설명해달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공소청은 중전회가 뭐예요? 공소청은 검찰청. 검찰청 공소청 바뀐 겁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 기술 다 했는데 그쪽 수사를 떼내가지고 누가 할게? 중대검찰청. 이게 일본 정부 중대검찰청으로 설명이 됐죠. 혹시 아까 선배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머리가 비겁된 게 일제 문제예요. 기소와 수사가 분리 안 돼. 네, 그건 일제 전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잔재 정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잘 들으셔야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만, 네, 설명이 아주 잘 해주셨죠. 네. 그 공소 기소를 분리를 해도 결국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의 그 개인적인 조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판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호사도 조사를 해서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받쳐진 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 탐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국가가 탐정 제도를 해가지고 피의자가 자기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검찰 개혁하고는 조금 속도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근데 같이 근데 작년에만 그 질문하셨으니까 검찰 개혁과는 좀 무관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행정제도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뭡니까? 불법입니다. 행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업무를 하는 것은 꼭 활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화되려면 행정법도 행정하고 법관 일이 뭐가 됐든 행정제도를 권위 행정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행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우리나라의 법사사업제도에는 결국 다 일본의 식민지대 때 일에는 그대로 그 식민지대 법이 해방 이후에 계속되어 온 것이거든요. 뭐 뿌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법들인데 그 일본도 지금 행정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일본 뺏긴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제 일본 합법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이 피고인 입장을 충분히 잘 조사해봐라. 전쪽 상대방 쪽 입장을 충분히 조사해서 대응을 하려면 이게 뭐그 조사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 기능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호사가 잘 안 되니까 그걸 행정을 뺏어가시켜서 피고인 측에 교수나 입장을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 얘기했었죠. 행정법은 권리 문제이긴 한데 이제 경찰청에서 행정법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그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어떤 그 핵심 그 뭐랄까 되게는 지금의 그 수직적 관계에서 이걸 수평적 관계로다가 그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검사 통일체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행정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특성을 낮은 수직적 지휘력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수사와 기소가 그 주로 이제 뭐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 있을 때 그것이 그 좀 극대화된 큰 운명을 발휘하는 검찰이 완전히 이제 수사권이 분리돼서 오로지 공소기능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검찰의 개별 검사들이 지금처럼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이런 서브라이제이션이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직선제 논의겠죠. 검사장을 직선제로 자 이런 것 논의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전의 총장을 정점으로 한 그 지휘 체계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논의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죠. 검찰이 처음에 되는 것들요. 이거 검찰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검사라는 그 신조어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검사라는 이제 판사, 검사, 이게 그 법률 용어들이. 근데 검사라는 그 신조어를 명칭을 바꾸자라는 의견은 있어요. 거기서 뭘 바뀌는지 공약도 그건 좋은 말. 뭐 이런 식으로. 검사 이게 검사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검사라는 이미지, 검사라는 그 명칭이 오랜 동안 너무 악해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부정적인 뒤에 써있으니까 이미지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버리자. 그런 의견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그 바꾸기 전에는 검사라는 명칭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검사는 하나의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종전에는 수사와 기소를 다 했는데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검사가 하는 일이 기소만 해요. 검사가 있다고. 검사는 똑같나니까. 네, 그래서 그같이 의자고 검사는 나와요. 그래서 공소처에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평하고 아파트로 나와요. 공소청장하고 명칭 평가가 되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공소청법, 중대범죄 수사청법에 대해서 너무 기획 사용해서 알려주셨고요.